어제 제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머니에게 가혹한 문제를 만들던 그 형님도 이젠 세상에 계시지 않고 다시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차례나 욕설을 들었던 박인복 형수는 2016년 2월 21일 있었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서 도저히 잊을 수 없고, 형님의 강제 입원이 실패하자 공인의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려는 음모에서 이루어진 고소로 정말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였으며, 선거철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 해명으로 고인된 형님의 인격살인을 멈추지 않는다고 어제도 간절하게 하소연하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꼭 밝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2016년 2월 21일 4년 만의 통화에서도 여전히 쌍욕으로 빈정댔고, 특히 옆에서 악마처럼 비웃던 김혜경과 함께 귀신 같은 웃음소리로 빈정대던 그때만 생각하면 6년여가 지난 지금도 소름 돋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폐부를 찌르는 한결같은 쌍욕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리며, 또다시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욕할 거라고 강변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에서 사건의 발생 시간과 그 순서만 살펴보아도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2일부터 성남시장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을 획책한 사실이 서류상 확인되고, 2012년 5월 28일 어머니 집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전화통화 이전에 수행비서 백종선의 상상할 수도 없는 협박이 지속되어 이를 중단시키려고 2012년 5월 28일 어머니 집을 방문하여 어머니 집 전화로 형님이 이재명 후보와 통화할 때 집과 교회에 불사지른다는 말로 어머니에 대한 존속 협박이 논란되었고, 2012년 6월 5일 형님이 김혜경 재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자도적인 푸념으로 이재명 후보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막말이 본격화되었으며, 2012년 6월 7일 김혜경 여사의 조카에 대한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강제 입원 음모가 실토되었고, 2012년 7월 6일 그날은 이재명 후보가 의뢰한 녹취록에 명시되어 있는 날입니다. 7월 6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위 형수 쌍욕 통화를 하였으며, 2012년 7월 15일 그날은 확정된 약식 명령에 기재된 날입니다. 7월 15일 저녁 어머니 집에서 남동생과의 싸움으로 어머니에 대한 존속 상해가 논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2014년 11월 21일 부곡 정신병원의 입원 문제로 2년 6개월 전에 있었던 2012년 4월부터 2012년 8월 사이의 강제 입원 시도 문제를 덮는 거짓말, 그 문제로 소통관 오기 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고 트위터까지 날렸습니다. 거짓말과 2012년 7월 15일에 있었던 약식명령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2012년 7월 15일의 존속 상해 논란을 그보다 앞선 2012년 7월 6일 소위 형수 쌍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뒤집어 씌우는 기막힌 거짓말을 지금껏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이렇게 간단한 사실 확인, 소위 팩트체크를 간곡하고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과 통화해서 사용한 욕설을 문자한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더니 페이스북에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즉시 제재하였습니다. 페이스북마저 그렇게 쉽게 제재하는 욕설을 툭하면 사용하고 내뱉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그런 사람을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천하는 통탄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국제적 망신 아닐까요? 이재명 후보님, 어제도 돌아가신 형님이 어머니에게 가혹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강제 입원시키려는 음모로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추의 한을 품은 형수님과 조카들에게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의 행동은커녕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어제 같은 가식적인 사고로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그렇게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십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가식적인 후보를 공천하여 꼭 집권을 연장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늘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한 녹음 파일 시간상 전체를 다 들어볼 수가 없어서 일부만 여기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다 보도 자료 배포를 해서 전혀 편집하지 않은 녹음 파일 자체는 여러분에 다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잠깐 일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상 일부만 들어보는 겁니다. 편집이 아니고. 네가 여자야? 네가 여자야? 동아빠 말 맞추지 마. 네가 여자야? 네가 여자야? 동아빠 말 맞추지 마세요. 지금 말을 막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막 하세요? 야, 네가 인간이냐? 아이고, 네가 다시 키우는 동아빠 애미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도 도대체 성우한테 이유가 뭐야? 어? 너도 성우한테 도대체 뭐라고? 동아 아빠 우리랑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괴롭히냐고. 형이 죽겠다고 그 동아까지 나면서 자살을 할 생각을 할 정도까지 왜 만드냐고 우리를. 동아 아빠 그러지 마세요. 어? 뭐 빼고 말이야. 내가 오죽하면 우리 신랑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시켰겠어요. 몰래.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원하는 게 억울하다고 동아 아빠한테 전화했지. 동아 아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동의서 가지고서는 무슨 A채널 태명진하고 하는 회의에 법원에 제출하는 걸로 써먹더라. 세상에 그게요.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그게 지금 형한테 할 짓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형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셔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숨겨야지. 어떻게 그걸 동네방네 다 떠대. 그렇게 하면 남들이 동호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는 정치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민이라고. 평민 일반인들. 들려? 미친년. 예, 이상입니다.